낮게 깔리는 중저음의 엔진 소리와 함께 암흑 속에 위성 궤도가 비춰진다. 나레이터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하다. 당신이 믿고 있는 현대 전쟁의 상식이 무너지는 데 필요한 시간은 단 1.2초입니다. 2026년 어느 이른 새벽, 북반구의 한 지하 벙커, 적대국의 발사대에서 거대한 화염이 솟구칩니다. 사전에 포착된 정보는 없었습니다. 마하 10, 아니 그 이상의 속도로 대기권을 뚫고 올라가는 극초음속 미사일. 기존의 레이더망이 비명을 지르며 경고음을 울리기도 전 그 괴물은 이미 목표물을 향해 궤도를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자랑하던 패트리엇, 사드, 그 어떤 요격 시스템도 이 속도 앞에서는 구석기 시대의 돌도끼에 불과합니다. 발사 버튼을 누른 자들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졌을 겁니다. 이번엔 막을 수 없다. 그들의 확신은 그 어느 때보다 견고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아무런 소리도 예고도 없이 기적이 아닌 현실이 일어납니다. 지상에서 500km 위 고요한 어둠 속에 떠 있던 차가운 금속체. 그것은 소리 없이 눈을 떴습니다. 렌즈가 목표물을 고정하는 데 걸린 시간은 0.5초. 그리고 보이지 않는 빛의 줄기가 우주 공간을 가로질러 미사일의 심장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쾅! 하늘 한복판에서 거대한 불꽃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미사일은 목표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채 연료가 가득 찬 상태 그대로 공중 분해되었습니다. 파편은 적대국의 영토 위로 비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발사 후 불과 수십 초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호흡을 가다듬으며, 여러분, 방금 보신 건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인류가 수십 년간 꿈꿔왔고 동시에 가장 두려워했던 기술, 바로 우주 기반 고출력 레이저, 스페이스 베이스드 레이저가 실전 배치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미사일이 떨어지는 것을 어떻게 막을지만 고민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미사일이 고개를 드는 순간 그 숨통을 끊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상승 단계 요격, 부스트 페이즈 인터셉트의 잔인하고도 완벽한 논리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게 정말 가능한가요? 레이저는 만화 속 무기 아니었나요? 저 역시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입수한 최신 데이터와 내부 기밀 문서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침묵하고 러시아가 경악하며 중국이 사활을 걸고 추격하는 이 빛의 전쟁의 실체, 그리고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심장부에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대한민국의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져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그 보이지 않는 전장으로 안내하려 합니다. 인류의 전쟁사를 철의 시대에서 빛의 시대로 강제로 밀어넣은 그 무기, 과연 이 기술은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까요? 아니면 더 완벽한 파멸을 예고하는 걸까요? 하늘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보는 저 차가운 눈동자의 정체, 지금부터 그 베일을 벗겨보겠습니다. 화면은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수천 발의 파편이 쏟아지는 슬로모션으로 전환됩니다. 나레이터의 목소리는 한층 더 낮고 차분해집니다. 냉정하게 말하죠. 우리가 알던 방어라는 개념은 어제부로 사망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인류는 날아오는 화살을 방패로 막는 방식을 고수해 왔습니다. 적이 미사일을 쏘면 우리는 더 빠른 미사일을 쏘아 올려 공중에서 맞히는 방식이죠. 패트리엇 PAC-3, 사드, 이지스함의 SM-3, 이름만 들어도 웅장한 이 강철의 방패들은 현대 군사력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치명적인 약점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시간과 거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적의 미사일이 정점에 도달했다가 우리 머리 위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종말 단계, 터미널 페이스는 불과 몇 분, 길어야 수십 초 남짓입니다. 그 짧은 찰나에 마하 10으로 낙하하는 괴물을 바늘구멍 같은 확률로 맞춰야 합니다. 만약
단 한 발이라도 빗나간다면 결과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참극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절망적인 방정식에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는 변수가 추가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아방가르드, 중국의 DF-17. 이들은 기존의 물리법칙을 비웃듯 변칙적인 궤도로 비행하며 현존하는 모든 레이더를 바보로 만듭니다. 북방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현재의 기술로는 저들을 막을 방법이 없다. 철과 철이 부딪히는 이 방식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아무리 두꺼운 방패를 만들어도 창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는 기술적 막다른 골목에 봉착한 겁니다. 세계 각국의 전략가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수조 원을 들여 구축한 방어망이 하룻밤 사이에 거대한 고철 덩어리가 될 위기에 처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초강대국들이 이 위기를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40년 전부터 이 철의 한계를 돌파할 미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미사일이 떨어질 때 막는 것이 아니라 미사일이 발사돼서 갓 피어오른 아기와 같은 상태일 때, 즉 가장 취약한 상승 단계에서 승통을 끊어버리는 계획 말입니다. 문제는 무엇으로 쏘느냐였습니다. 미사일로 미사일을 쫓아가기엔 적의 본토는 너무 멀고 위험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안했습니다. 우주에서 빛의 속도로 쏘면 어떨까? 모두가 미친 소리라고 했습니다.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오는 이야기라고 비웃었죠. 하지만 그 비웃음 뒤에서 소리 없이 거대한 거울과 렌즈가 깎여나가고 있었습니다. 철의 시대를 끝내고 빛의 시대를 열기 위한 인류의 가장 정교한 음모가 시작된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 비웃음이 어떻게 공포로 바뀌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면은 1980년대 특유의 거친 질감을 가진 필름 영상으로 전환됩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연설 장면과 투박한 컴퓨터 그래픽이 교차됩니다.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미친 노인의 망상이라고, 세금 낭비의 극치라고 말이죠. 1983년 냉전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전 세계를 경악게 하는 발표를 합니다. 이름하여 전략방위구상 SDI. 대중에게는 영화 제목을 딴 스타워즈 계획으로 더 잘 알려진 프로젝트였습니다. 우주에 거대한 레이저포를 띄워 소련의 핵미사일을 요격하겠다는 이 구상은 당시 과학계에서 공상과학소설 SF를 너무 많이 본 정치인의 촌급 취급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당시 기술력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축구장만한 레이저 장치를 우주로 쏘아 올릴 로켓도 없었고 미사일의 외벽을 뚫을 만큼 강력한 에너지를 낼 배터리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10년 뒤 막대한 예산만 낭비했다는 비판 속에 이 프로젝트는 공식적으로 폐기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보의 세계에서 폐기라는 단어는 곧 심연으로의 침잠을 의미합니다. 겉으로는 주운 것처럼 보였던 스타워즈 계획은 미 국방부 산하 고등연구계획국 DARPA가 비밀 연구소들의 지하 깊숙한 곳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침묵하며 기다렸습니다. 인류의 기술이 자신들의 상상력을 따라잡을 때까지 말이죠. 그리고 2020년대 기적이 일어납니다. 과거에는 집 한 채만 했던 레이저 발생 장치가 이제는 냉장고 크기로 줄어들었습니다. 수천 개의 소형 위성을 저궤도에 촘촘히 박아놓는 스페이스X 같은 민간 우주 기업의 등장은 거대한 인프라 문제를 해결해 버렸습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한 방이 있었습니다. 네. 바로 광학 기술의 혁명입니다. 레이저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에너지가 분산됩니다. 우주에서 지상에 미사일을 맞추려면 바늘 끝보다 더 정밀하게 빛을 모아야 합니다. 아주 미세한 렌즈의 오차조차 허용되지 않는 영역이죠. 세계 최고의 렌즈 가공 기술을 가진 국가들이 이 불가능한 유리를 깎기 시작했을 때 죽었던 프로젝트는 서서히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을 주며 죽은 자가 무덤에서 걸어 나온 격입니다. 과거 소련을 파멸로 몰아넣었던 그 허무맹랑한 아이디어가
이젠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팅 그리고 초정밀 소재공학이라는 옷을 입고 괴물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적대국들은 여전히 40년 전에 실패한 뉴스를 비웃고 있었지만 그들의 머리 위 어둠 속에서는 이미 보이지 않는 빛의 그물이 짜여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괴물이 어떻게 실제 전장에서 미사일을 사냥하는지 그 잔혹할 정도로 완벽한 메커니즘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화면은 복잡한 물리 공식과 궤도 시뮬레이션이 흐르는 고해상도 그래픽으로 전환됩니다. 나레이터의 목소리는 분석적이고 날카로워집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마하 10의 속도로 질주하는 미사일과 초당 30만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빛의 대결을. 이건 경주가 아니라 일방적인 학살입니다. 우주 기반 레이저 요격의 핵심은 바로 타이밍과 물리학의 역설에 있습니다. 기존의 방어 체계는 미사일이 탄도 궤도의 정점을 찍고 내려올 때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위성 레이저는 정반대입니다. 미사일이 지상에서 막 솟아오르는 부스트 단계, 부스트 페이스를 누립니다. 왜 하필 그때일까요? 첫째, 미사일이 가장 느리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중력을 이기고 대기권을 뚫고 올라가는 초기 단계에서 미사일은 가장 둔중합니다. 둘째, 미사일의 몸체가 가장 뜨겁고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수백 톤의 가연성 연료를 가득 채운 채 거대한 화염을 내뿜는 미사일은 그 자체로 거대한 화약고와 같습니다. 여기서 레이저가 등장합니다. 위성에 탑재된 고출력 레이저가 미사일의 외벽, 즉 연료 탱크의 한 점을 집중적으로 가열합니다. 쇠를 녹일 만큼 강력한 에너지가 단 몇 초간 조사되면 미사일의 외벽은 열 팽창을 견디지 못하고 종이장처럼 구겨집니다. 잠시 멈추고 강조하며 그 다음은 중력이 알아서 해결합니다. 내부의 고압 연료가 유출되는 순간 미사일은 공중에서 스스로 폭발합니다. 적군이 쏜 미사일이 적군의 영토 한복판에서 핵탄두를 품은 채 그대로 수직 낙하하는 겁니다. 공격자가 의도했던 파괴의 에너지가 고스란히 자신들에게 되돌아가는 잔인한 부메랑이죠. 하지만 이 기술에는 치명적인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에너지 손실입니다. 우주에서 지상까지의 거리는 수백 킬로미터. 빛은 대기를 통과하며 굴절되고 분산됩니다. 돋보기로 종이를 태울 때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수만 배는 더 정밀한 광학 제어가 필요했습니다. 단 0.0001도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초정밀 렌즈, 그리고 대기의 흔들림을 실시간으로 계산해 빛의 경로를 수정하는 적응형 광학계, 어답테피 옵틱스. 이 불가능해 보이던 퍼즐의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미국이 드디어 해냈다라고 찬사를 보낼 때 저는 한 가지 흥미로운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이 초정밀 광학계의 핵심 부품 제조사 리스트에서 익숙하지만 낯선 이름들을 발견한 것이죠. 미국의 기술력이라고만 믿었던 이 신의 방패 속에 사실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조력자의 피와 땀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거대한 프로젝트의 심장을 만든 숨겨진 주인공들을 만나러 가야 합니다. 화면은 냉철한 연구실 내부. 초정밀 현미경과 방진복을 입은 엔지니어들이 0.001mm의 오차와 사투를 벌이는 장면으로 전환됩니다. 나레이터의 목소리에 경외감이 실립니다. 미국의 거대한 시스템이 두뇌라면 그 시스템이 목표물을 정확히 꿰뚫게 만드는 수정체는 어디서 왔을까요? 세상은 이 위성 레이저 프로젝트를 미국의 전유물이라 생각했습니다. 로키드 마틴, 노스롭 그루만 같은 방산 거인들의 로고가 선명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 거대한 기계의 내부 명세서를 추적하던 중 기묘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레이저의 에너지를 한 점으로 모으는 핵심 부품, 즉 초정밀 반사경과 나노단위 광학 모듈의 원천 기술이 태평양 너머 작은 나라 한국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말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우주 공간에서 지상의 미사일을 맞히는 건
서울에서 부산에 있는 바늘귀에 실을 꿰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1도만 틀어져도 레이저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 불가능한 정밀도를 가능케 한 것은 한국의 초정밀 가공 기술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반도체 웨이퍼를 깎고 스마트폰에 초소형 렌즈를 연마하며 쌓아온 한국 엔지니어들의 집요함이 국방기술과 만난 것입니다. 과거에는 거대한 건물만 했던 레이저 발생 장치를 위성에 실을 수 있을 만큼 작고 가볍게, 그러면서도 상상을 초월하는 고출력을 견디게 만든 특수 소재와 냉각 시스템, 이 모든 기술적 난제를 해결한 핵심 파트너가 바로 한국의 강소기업들과 연구소들이었습니다. 나직하게 읊조리며 미국조차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포기하려 했던 지점에서 한국의 기술진은 밤을 새우며 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단순히 부품을 납품한 게 아닙니다. 한국은 독자적인 위성 관제 시스템과 연동되는 K-레이저 요격 알고리즘을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강대국의 방패 뒤에 숨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방패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심장과 눈을 제공하는 전략적 파트너가 된 것이죠.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이 K광학의 위력을 확인했을 때 그들은 경악했습니다. 비싸고 덩치 큰 미국의 기술에 한국 특유의 효율성과 정밀함이 더해지자 이론상으로만 존재하던 신의 검이 비로소 실체화된 겁니다. 자, 이제 이 숨겨진 심장이 박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이 완성되는 순간 우리가 알던 세계 질서는 완전히 뒤집히게 됩니다. 미사일을 가진 자들이 더 이상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는 시대, 그 충격적인 게임 체인저의 등장을 우리는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화면은 전 세계 주요 도시의 야경 위로 촘촘하게 얽힌 위성궤도 네트워크가 푸른 빛을 내며 활성화되는 그래픽으로 전환됩니다. 나레이터의 목소리는 더욱 긴박하고 날카로워집니다. 공포의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수천 발의 핵미사일을 가진 자들이 이제는 단 한 발의 빛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위성 레이저망이 완성된 날, 전 세계 국방부의 상황실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체계의 업그레이드가 아닙니다. 지난 80년간 국제 질서를 지탱해온 공포에 의한 평화, 즉 상호 확증 파괴 MAD의 원칙이 휴지 조각이 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적대국이 수조 원을 들여 지하 깊숙한 곳에 숨겨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그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발사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 미사일은 지상을 떠나기도 전에 우주의 눈에 포착됩니다. 그리고 1.2초 뒤 보이지 않는 빛의 칼날이 미사일의 외벽을 찢어발깁니다. 적대국의 입장에서는 재앙 그 자체입니다. 쏘는 족조, 자국 영토 위에서 터져버리는 무용지물. 수십 년간 쌓아온 핵 억제력이 하룻밤 사이에 거대한 고철 덩어리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정보기관의 보고에 따르면 이 소식을 접한 일부 독재 국가의 지도자들은 극심한 패닉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위협할 수단이 없다는 처절한 깨달음 때문이었죠. 목소리를 낮추며,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게임 체인저의 배후에 흐르는 차가운 계산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기술 연합체는 이 시스템을 단순히 방어용으로만 홍보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절대적 거부권입니다. 하늘을 지배하는 자가 지상의 모든 발사체를 허가 없이 띄울 수 없게 만드는 무시무시한 권력이죠. 이제 우주는 더 이상 평화로운 탐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구상의 모든 갈등을 위에서 내려다보며 즉각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최종 심판자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연일 격앙된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주 조약을 위반한 침략적 행위라며 비난하지만 그들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공포가 서려 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극초음속 미사일조차 이 빛의 장벽 앞에서는 느려 터진 화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군사 지도는 이제 완전히 다시 그려지고 있습니다.
영토의 크기나 군대의 숫자가 중요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네. 이제는 누가 더 정밀한 눈을 가졌는가, 누가 더 빠른 빛을 쏘는가의 싸움입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절대적인 힘이 과연 인류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까요? 아니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또 다른 괴물을 키우고 있는 걸까요? 화면은 붉은색, 발사, 버튼 위에서 떨고 있는 손가락을 클로즈업합니다. 차가운 기계음과 긴박한 심장 박동 소리가 교차됩니다. 가장 완벽한 무기는 무엇일까요? 적을 섬멸하는 무기? 아닙니다. 적이 공격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만드는 무기입니다. 냉전 시대의 평화는 역설적이게도 공포에 기반했습니다. 내가 너를 죽이면 나도 죽는다는 상호 확증 파괴의 논리였죠. 하지만 우주 기반 레이저의 등장은 이 잔인한 균형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이제 공격자는 버튼을 누르는 순간 승리가 아닌 자신의 파멸을 목격하게 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적대국의 지도자가 최후의 도박으로 핵미사일 발사를 명령합니다. 하지만 화면에 뜨는 것은 목표 지점의 폭발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발사기지 상공에서 거대한 불꽃이 피어오르고 방사능을 머금은 파편들이 자국 영토로 쏟아져 내리는 실시간 위성 영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적 핵무기의 실체입니다. 물리적으로 미사일을 부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공격자의 의지 자체를 박살내는 것입니다. 이제 그 어떤 독재자도 그 어떤 호전적인 국가도 함부로 마지막 버튼에 손을 올릴 수 없습니다. 쏘는 즉시 자살하는 꼴이 되니까요. 전제의 공식에서 공격이라는 선택지가 삭제된 셈입니다. 목소리를 낮추며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차가운 진실 하나를 마주해야 합니다. 이 빛의 방패가 가져온 평화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이 기술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의 간극은 이제 신과 인간의 차이만큼이나 벌어졌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절대적인 안보를 제공하지만 반대편에 선 이들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타인의 손에 맡겨야 하는 절대적 무력감을 선사합니다. 유엔과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우주가 특정 국가들의 사유지가 되고 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신의 눈이 인류 전체를 감시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평화를 위한 기술이 역설적으로 전 세계를 보이지 않는 감옥으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죠. 실제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한 과학자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만든 게 아닙니다. 단지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질서를 만들었을 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 압도적인 질서 위에서 한국은 어떤 위치에 서게 될까요? 그리고 인류는 이 빛의 시대를 어떻게 감당해낼까요? 화면은 깊고 푸른 우주 공간, 지구의 곡선 위로 수많은 인공위성이 별처럼 반짝이는 장면을 비춥니다. 나레이터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묵직한 여운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인류의 전장은 지상을 떠나 별들의 사이로 옮겨갔으니까요. 지난 50분 동안 우리는 공상과학 영화보다 더 비현실적인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미사일이 발사대에서 고개를 드는 순간 빛의 속도로 그 숨통을 끊어버리는 위성 레이저. 이 기술은 단순히 적의 공격을 막는 방패가 아닙니다. 인류가 수천 년간 지속해온 무력 충돌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어버린 거대한 지각 변동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거대한 힘을 쥔 자는 누구인가?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의 초정밀 광학 기술이 심장을 만든 이 빛의 네트워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기술의 진보가 진정한 평화를 보장하는지 아니면 더 정교한 통제를 뜻하는지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역할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과거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생존을 고민하던 나라는 이제 전 세계 안보 지형을 결정짓는 핵심 기술의 공급자가 되었습니다.
K광학과 K위성 기술이 없다면 이 거대한 방패는 작동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이득을 넘어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게임 체인저로서의 전략적 지위를 확보했음을 의미합니다. 잠시 침묵 후 카메라를 응시하듯 하지만 권력에는 항상 책임이 따릅니다. 우주가 제5의 전장이 된 지금 우리는 우주 조약의 재정립과 평화적 이용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이뤄내야 합니다. 하늘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보는 저 신의 검이 인류를 보호하는 수호자가 될지 아니면 거부할 수 없는 공포의 상징이 될지는 결국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미사일의 시대가 저물고 빛의 시대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적의 공격 의지를 원천 봉쇄하는 이 압도적인 기술 위에서 우리는 더 이상 전쟁의 공포가 없는 세상을 꿈꿀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우주 군비 경쟁이라는 늪에 빠지게 될까요? 확실한 건 단 하나입니다. 오늘 밤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우리 머리 위 500km 상공에서는 보이지 않는 빛의 파수꾼들이 눈을 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렌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를 향해 고정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미래 그리고 우주의 주인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그 대답은 이제 막 시작된 이 빛의 전쟁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